지난주 23일 화요일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뉴노멀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7월에 1,400원대 환율을 기록한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나 싶더니 9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 슬금슬금 올라서 1,390원대에 이르니까 나온 이야기였죠. 뉴노멀이 뭐죠? 뉴노멀은 저금리, 저성장, 고물가가 심화됐을 때 이제는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 새로운 스탠다드다. 앞으로는 저금리, 저성장, 고물가에 적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조어였어요.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호들갑 떨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 이제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상황을 보고 뉴노멀이니까 받아들여라? 이게 지금 맞는 소리예요? 물론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달러 가치 상승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공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같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조금 흥분을 했는데, 진정하고 과연 지금의 고환율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위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재부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현재 환율은 최근 5년 동안 2022년 9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년 만에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선 대외적인 영향이 있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든지 중동의 리스크 심화, 이런 이유로 원화는 하락하고 달러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원화의 하락이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예요. 환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10월 들어서 원화의 절하율이 주요국 중에 일본에 이어서 전체 2위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가치가 2배 이상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보통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 정부가 어떻게 하죠? 바로 환율 방어에 나서죠. 그런데 현재는 환율 방어를 할 외환이 없어요. 외환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에 4,600억 달러가 넘었던 외환 보유액이 현재 500억 달러 이상이 줄어버려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이 해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해외 자산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대략 수십억 달러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세금을 사용했길래 이런 상황이 됐나라고 보면,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세수는 펑크가 났어요. 작년, 올해 연속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어딘가에서는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외평기금 끌어다가 쓰고,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쓰고 하다 보니까 가용 가능한 외환은 바닥이 났고,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이미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지난 2년 동안 120조가 넘게 늘어서 그 이자만 1년에 1,936억을 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다 무슨 돈이죠? 그게 다 세금이겠죠. 그런 와중에 올해도 부족한 세수를 또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도 역시 외평기금에서 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를 끌어다 쓸 거라는 계획이 이미 발표된 상황이죠.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4조에서 6조를 더 쓴다. 근데 이걸로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돼서 그래도 부족해서 우체국 보험에 손대고, 그리고 국민들 청약기금에 손대고, 여기저기 다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지경이니까 환율이 1,400원이 됐는데 경제부총리가 뉴노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환율 방어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1,400원에 익숙해져라. 이렇게 들으니까 더 황당하고 화가 나죠. 보통 고환율 환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일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수출이 더 호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일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반대로 굉장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율 높다고 반도체 수출 전망이 밝은가요? 반대로 환율 낮을 때 현대, 기아차 수출 어려움 겪었나요? 아니죠. 정반대죠.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전체 판매량 탑3까지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기아차의 위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경쟁력의 문제지 환율 하나만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
정말 이런 표현은 제가 자극적이라 쓰고 싶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도 뉴 노멀이니 외환 보유의 감소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마치 IMF가 터지기 전에 직전까지도 한국 경제가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97년에 재경부 관료들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님이 뉴노멀 1,400원은 익숙해져야 하는 뉴노멀이라고 하시니까 다들 뉴노멀 맞이해서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